한민족, 한국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계 민족, 한인이라고도 하며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는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으로 불린다. 몽골로이드에 속하며 알타이어, 계통의 고유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다양한 국가를 구성하여 살아왔으며 20세기 이후에는 대한민국, 남한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어 있다. 현재 한민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8천만 명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5천만, 북한에 2,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중국에는 지린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90만 명,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60만 명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활발한 해외 이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만 23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도 분포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한민족의 기원, 한민족은 민족주의는 반만 년 동안 혈연적 동일성을 지니고 이어진 단일 민족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민족이 주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단절된 한반도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고유한 언어적,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한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언제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북방의 대륙과 남방의 해양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집단이 한반도로 새롭게 이주하고 서로 교류,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신화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사실들에게도 확인된다. 최근의 유전학적 연구에서도 한민족이 북반계와 남반계의 유전적 다양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한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공통의 신화나 설화도 전해지지 않는다. 13세기 이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단군 신화가 강조되면서 오늘날까지도 한민족의 기원 설화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것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지 한민족의 기원에 관한 신화는 아니다. 게다가 한민족에게는 난생을 특징으로 하여 단군 신화와는 계통성이 다른 건국 신화들이 여러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기원에 관한 신화학적, 인류학적 연구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한반도에서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며 고고학적 자료로 주변 지역과의 문화적 연관성도 이때부터 확인된다.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는 만주와 몽고, 시베리아 남부 지역의 신석기 문화가 특징을 공유한다. 신석기 문화와 특징을 공유한다. 이 시기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밑이 둥글거나 뾰족하고 기하학적 문양을 새겨넣은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시베리아 신석기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의 시베리아에 거주하던 북방 몽골로이드 집단이 몽고와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한민족의 모태가 형성되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반도와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의 무늬, 구체적인 형태, 토기 제작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둘 사이의 연계성을 부정하는 학설도 있다. 기원전 10세기에 나타난 청동기 문화도 남부 시베리아 지역의 연관된 북방식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비파형 동검은 이 지역에서만 출토된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몽고 등 북방 문화권의 다른 지역들과 구별되는 한민족의 독자적인 문화적 틀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라오닝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세력은 고조선을 세워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였고 기원전 4세기 이후에는 랴오허 유역과 한반도의 서북부를 다스리며 세력을 떨쳤다. 중국의 옛 문헌에서는 당시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에 살던 세력을 숙신, 조선, 한, 예, 맥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철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시대와 진, 한, 교체기 사회적 혼란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주해 오기도 하였다. 한민족의 형성, 한민족 공동의 언어와 문화, 민족의식이 언제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학계 해석이 다양한 만큼 한민족의 형성 시기에 관해서도 다양한 학설이 있다. 크게는 근대 이전에 형성되었다는 정근대형
형성설과 근대 민족 국가의 수립 과정과 더불어 형성되었다는 근대 형성설로 나뉘는데, 정근대 형성설은 다시 신라의 삼국 통일을 계기로 형성되었다는 학설, 발해 유민까지 통합한 고려 건국을 계기로 형성되었다는 학설, 몽고 침략을 겪으면서 높아진 민족의식을 배경으로 조선의 건국을 계기로 형성되었다는 학설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한민족의 민족의식의 형성과 언어의 통합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민족의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높여 민족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한민족은 여전히 신라와 발해란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동질감과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 이후의 일로 볼 수 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을 흡수하면서 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려는 실질적으로 최초로 한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였고, 고구려의 계승을 내세우며 북진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거란, 여진 등의 북방민족과 대립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수도였던 개성지방의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의 통합도 이루어졌고, 이것은 현대 한국어의 모체가 되었다. 고려 후기인 13에서 14세기에는 몽골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의식이 크게 고양되었는데, 단군 신화를 서술한 이승휴의 제왕웅기나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에 관한 영웅서사 시인 이규보의 동명왕편 등이 창작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민족의식의 고양은 1392년에 건국된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는데, 1443년에 이루어진 한글의 창제는 이러한 민족적 자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한민족의 언어와 문자. 한민족은 한국어, 코리안 랭귀지라는 고유한 언어와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를 사용한다. 한국어는 북한에서는 조선말이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일부 지역과 중앙아시아 일대에서는 고려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어는 몽골어, 만주어, 퉁구스어, 터키어 등 알타이 어족으로 분류되는 언어들과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이나 모음 조화나 두음 법칙이 나타나는 등의 문법적 특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다른 언어들과 기초 어휘의 유사성이 적으며 음은 규칙의 차이가 커서 그 계통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언어와 친족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고립된 언어, language isolate로 간주된다. 한민족의 고유 문자인 한글은 1443년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하여 1446년에 반포하였다.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며, 로마자와 마찬가지로 기호 하나로 음소 하나를 나타내는 음소 문자이다.